네,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OPMF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싱글 스테이지 OPMF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원 스테이지 OPMF 같은 경우,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커먼 소스를 이용한 경우, 디퍼런셜 커먼 소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이 낮았죠. 개인이 낮은 특성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러한 낮은 개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텔레스코픽 캐치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텔레스코픽 캐치코드는 이제 개인을 크게 증가시켜주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텔레스코픽 캐치코드의 문제점은 저희가 아웃풋 스윙이 제한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폴의 주파수가 이제 더해진다는 특징이 있죠. 추가적인 폴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입력과 출력을 이제 묶어주는 볼테이지 팔로워와 같은 형태는 볼테이지 팔로워 형태는 구성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나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이 낮아지는 그런 특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폴리드 캐치 코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여러 가지 폴리드 캐치 코드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이 커진다. 캐치 코드에 비해서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이 커진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전류 소모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폴의 주파수가 캐패시터 등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폴의 주파수가 좀 더 이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값이 조금 낮아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했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 스테이지 OPMF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원 스테이지 OPMF는 아까 얘기했던 폴리드 캐치코드나 이제 캐치코드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득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아웃풋 임피던스도 커질 수도 있고 전압이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단 한 번에 이제 볼테이지에서 커런트로 컨버전을 하게 되죠. 컨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팔로지는 이제 개인은 캐시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아웃풋 임피던스나 개인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은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특히나 아웃풋 볼테이지 수준은 제약이 되죠.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도 증가시키면서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하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65나노 이하의 공정을 사용하는 40나노나 이런 공정은 VDD의 전압이 1V 혹은 0.9V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풋 볼테이지의 스윙은 0.8V까지 요구가 되죠. 그래서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이 요구가 되는데 만약에 캐치코드와 같은 앰플리파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당히 어렵겠죠. 볼테이지 스윙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코드처럼 게인은 높지만 아웃 볼테이지 스윙을 제한하는 이런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스테이지 OP앰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스테이지 OP앰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캐스코드와 같은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해서 높은 이득을 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볼테이지 스윙을 예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일 투 레일 출력을 갖는 이제 세컨 스테이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게인과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볼테이지 스윙을 갖는다. 그러면 이 원 스테이지의 OP앰프에서 만족시키기 어려웠던 게인과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게인과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의 두 가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 특성을 2스테이지 OP앰프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스테이지 OP앰프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두 번째는 똑같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개의 출력단에는 두 개의 스택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첫 번째 단에 캐스코드, 두 번째 단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단에 두 개의 앰플리파이어만 사용을 한 거죠. 두 개의 트랜지스터만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왼쪽의 그림에 있는 저희가 전압이득을 구하면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은 여러분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죠. 그럼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전압이득은 M1 001과 병렬로 놓은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 이펙트는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을 구해보면 이제 이 경우에는 GM5 GM5 곱하기 R05와 R07이 병렬인 형태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볼테이지 게인의 크기를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 전압이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캐스코드의 전압이득과 전압이득의 크기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압이득은 캐스코드와 유사한 값을 갖는데 출력 볼테이지 스윙을 봐보죠. 출력 볼테이지 스윙의 미니멈 한 값은 아래쪽에 엠모스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와 피모스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의 값만큼 해준 것만큼 볼테이지 스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니멈 한 볼테이지 아웃풋 볼테이지의 스윙은 VOD 7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맥시멈한 볼테이지 스윙의 값은 VDD VOD 에 해당하는 값을 빼준 값만큼 볼테이지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출력의 볼테이지 스윙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VDD에서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두 개를 빼준 값만큼 볼테이지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캐스코드만큼 전압이득을 가지면서 볼테이지 스윙의 값을 찾는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캐스코드를 봐보도록 하죠. 이 두 번째 캐스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숏서킷 트랜스컨던스 GM이 GM1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바디 이펙트는 무시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임피던스는 GM3, R03와 R01 병렬, GM5, R05, R07이 병렬인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전압이득의 값은 R 아웃값까지 보면 첫
번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을 구해보면, 두 번째 스테이지 전압이득을 구해보면 얘는 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두 번째 스테이지 전압이득은 첫 번째 스테이지와 똑같이 GM9, 09과 11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득을 구하게 되면 두 개의 값을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아주 큰 전압이득의 값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코드에 비해서 전압이득이 훨씬 커지죠. 이 경우에는 트리플 캐시코드의 전압이득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웃풋 볼테이지의 스윙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의 볼테이지 스윙과 유사한 값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은 상당히 큰 값을 갖고 전압이득도 상당히 큰 값을 갖는다. 그래서 저희가 원 스테이지 OPMV에서는 전압이득과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었는데, 이 두 스테이지 OPMV를 사용하면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이제 한 가지 특성은 아마도 첫 번째로는 노드에서의 폴의 수가 스테이지보다 낮은 값일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전력 소모가 스테이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전력 소모를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투 스테이지 OPM프를 경우를 보면, 그러면 유니티 게인 피드백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이 어떻게 되는지 봐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은 이제 입력과 이제 출력을 연결을 하게 되면, 원래는 미니멈한 볼테이지 스윙의 값이 미니멈 볼테이지 스윙의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여기 입력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래는 미니멈 볼테이지 스윙이 미니멈 값이 미니멈 얼러블 아웃풋 레벨이 VOD 에 해당하는 값이었는데, 지금의 경우 이제 묶어놓으면 VOD ISS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값과 VGS의 값이 더해져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OPM프를 그러면 2 스테이지 이상을 많이 사용하느냐, 그러면 게인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2 스테이지 이상의 OPM프는 스테빌리티 이슈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스테빌리티 이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 스테이지 이상의 OPM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원 스테이지 OPM프는 이제 개인이 제약이 된다. 그런데 2 스테이지 OPM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폴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조금 슬로우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게인 부스팅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 부스팅 방법은 아웃풋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캐치코드 디바이스 없이 아웃풋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게인 부스팅 테크닉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게인 부스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게인 부스팅 회로는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죠. 저희가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그림이 있으면 저희가 GM은 V인분의 Iout으로 표시가 되죠. 이 Iout은 이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쪽 볼테이지 VS의 볼테이지는 Iout과 RS를 곱한 값이죠. 이 저항과 전류의 곱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양단의 전압 차이는 in 마이너스 Iout 표현할 수 있고, 이때 게이트 전압은 A1을 곱한 값이 이게 V 게이트의 전압이 되죠. 그리고 소스의 전압은 VS는 마이너스 RS Iout S가 되고 VGS 이렇게 VG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Iout의 커런트는 GM VGS 이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Iout의 값은 GM2죠. GM2 마이너스 RS Iout A1 마이너스 RS Iout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out과 V인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 값은 이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Iou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Iout에 플러스 1 플러스 A1의 SGM에 대한 값이 A1GM2V 아웃이 되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트랜스 컨덕턴스를 계산을 해보면 V인분의 Vout은 V인분의 Iout이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A1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A1이 없는 경우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는 플러스 GM2 RS분의 GM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GM2가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를 거치면서 거의 A1 GM2
값을 가지고 있어요. 게인 부스팅 회로를 이제 추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GM2가 A1, GM2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웃풋 임피던스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캐스코드의 아웃풋 임피던스 M1인 경우에 혹은 이 M1 대신에 RS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 GM2, R02, R01 혹은 RS 이와 같이 표현을 했었는데 이 경우 게인 부스팅 회로의 경우에는 그럼 아웃풋 임피던스가 GM이 GM2로 이제 바뀌었죠. GM2가 GM2의 A1을 곱한 값으로 거의 이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지우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가상의 볼테이지 소스를 인가한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했습니다. 이쪽 볼테이지 VS는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VG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마이너스 A1을 곱해주면 되죠. 볼테이지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0 값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GMVGS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VGS는 마이너스 이와 같은 값으로 저희가 I0의 값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I0의 값은 간단하게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R0의 값에 흐르는 전류 IR0는 저항분의 전압의 차이를 해주면 되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서 KCL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정리를 하면
자, RX가 아니라 RS죠. 네, 갑자기 멈춰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구했던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우선 이 방금 전에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x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iout은 x로 표현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여기는 ix로 여기는 r0를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게 되면 r0 플러스 rs 플러스 2rs에 1 플러스 a1 이와 같이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웃풋 임피던스와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고 쇼트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OPMP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값이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 M2의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가 GM2에서 플러스 A1 GM2 혹은 A1 GM2 배만큼 증가한 걸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 값은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도 이 대략적으로 1 플러스 A1 배만큼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증가하는 거는 이 트랜스 컨덕턴스 값이 대략적으로 1 플러스 A1만큼 증가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아이디얼 OPMP를 넣어서 이 RS에 대비해서 아이디얼 OPMP를 넣게 되면 바라보는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의 값이 대략적으로
1 플러스 AB만큼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임피던스도 1 플러스 AB만큼 증가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저희가 게인 부스팅 회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게인 부스팅 회로를 구현을 하면 볼테이지 헤드룸이 좀 더 완화된 형태로 큰 게인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게임 부스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